네, 안녕하세요. 보이유에스의 박지현입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사침센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포장이사로 이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요가 늘다 보니 고객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하니 저 또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사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이사업체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업체 선정 방법입니다. 첫째, 이사 한 달 전부터 포장이사 전문업체 3곳 정도 방문 견적을 받으세요. 한 달 전 방문 견적을 통해 포장이사 전문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3곳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가격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포장이사 가격 비교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달 정도 전에 미리 예약을 해두는 게 원하는 이사 날짜에 이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견적 비교 후 선택할 때 항목으로 비교해 보세요. 견적 비교 후에 업체 중에서 만족할 만한 이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를 꼼꼼히 선정해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는지도 비교해 보고 5톤 포장이사 비용이 합리적으로 견적을 냈는지, 옵션 비용 등의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이사할 집의 환경을 이사업체에 전달해서 견적이 이루어졌는지를 미리 체크하며 이사업체의 후기도 체크해야 됩니다. 셋째, 관 허가업체인지를 알아보세요.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업체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허가업체는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불법이사업체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용직 직원들을 파견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 인력이 이사를 담당하는지 계약 전 반드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업체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작업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평수는 큰데 작업인부가 적게 배치된다면 문제가 많겠죠. 이사업체에 미리 물어보고 요청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예상 작업 시간도 미리 물어보세요. 서둘러 끝내기에 급급해서 뒷마무리가 부실하면 실망도 크겠죠. 충분한 시간을 약속받아서 마지막까지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사할 때 어떤 차량을 몇 대 사용할지 정해두세요. 짐은 적은데 불필요하게 비용을 더 지불하고 큰 차가 온다면 서로 손해잖아요. 미리 확인하시고 큰 돈이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포장이사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당일 요청사항이나 컴플레인이 생기면 즉시 말해서 처리할 수 있는 책임자를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이사 후 설치와 정리, 청소 등을 어디까지 해주는지 확인하세요. 요즘 포장이사는 이사할 때 모습 그대로 정리를 해줍니다. 미리 고객이 짐을 싸둘 필요가 없는 거죠. 대부분의 가전제품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줍니다. 에어컨은 별도의 설치 기사를 불러야 하지만 비데나 정수기 등은 이사업체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주세요. 스팀 청소까지 대부분 해주지만 이사 후에 직접 다시 청소도 하셔야 하고 살림 정리도 꼼꼼히 한 번 더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업체가 옷가지와 그릇 등을 잘 정리해준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미흡할 수 있으니까요. 이사할 때 어떤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포장이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내용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업체를 정할 때 관허업체인지,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둘째, 계약할 때는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사용한 서면계약을 해주세요. 셋째, 이사 당일 물품의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필요시에 사진 촬영을 한 후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세요. 만일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이나 지역교통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사스토리에서 똑똑하게 이사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저는 박지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이삿날 되세요. 감사합니다.